네, 김정은 얘기입니다. 열 하루 만에 드디어 신문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좀 겁이 났던 것인가 숨었는가 했더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11일째가 맞는 건지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 구자우사 장관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동신문이 사진 한 장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유경 안과 종합병원을 시찰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7일 만경대 혁명 사적지 기념품 공장을 방문한 이래 열 하루 만에 이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네, 하정대 부국장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받아보는 북한의 노동신문 기준으로는 열 하루 만에 등장했지만 북한의 신문에서는 김정은이 어디 갔다 할 때 날짜는 절대 안 쓰잖아요. 예. 사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노동신문 일면에 이제 이렇게 9장의 사진과 함께 지금 이렇게 보냈어요. 그 이면에도 똑같이 이제 들어있는데 무려 사진이 35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류경 이 종합안과병원을 얼마나 선전하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진을 넣었을까 제가 이렇게 참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다른 때도 보도를 하지만은 어디에 가서 시찰했다고 할 때 언제 어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도했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11일 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 사이에 한 하루나 이틀 전 또는 뭐 5일 전에도 갔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 사진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진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전체가 왼쪽에 이제 8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여기는 입원실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외래병원 이제 4층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처음 지라고 한 것이 김정은이가 지라고 한 것이 올해 1월이니까 1월에 가서 지라고 하고 5월에 가서 현지 지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까지 지으라고 해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드디어 개원을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빨리 지은 건물이 제대로 안전하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 안에 35장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내부가 정말로 화려합니다. 저 안에는 라식 수술을 하는 것, 북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북한의 종합안과병원을 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에서 라식 수술이 가능하게 해줬는데 저 안에는 지금 북한 자체적인 기술로 처음으로 지어가지고 물론 설비는 외국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처음으로 라식 수술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경을 쓰지 않고 라식 수술을 좀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하고 달리 과거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은 대학생들 특히 김일성 종합대를 다니는 대학생들조차도 안경을 쓰는 사람이 한 10%조차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그러나 컴퓨터가 많아지면서 북한에도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평양에서는 안과를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 또는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종합병원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이 그동안 안 보였거든요. 10월 10일 이제 노동당 창건일인데 이정훈 편집위원 그때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걸까 했습니다만 오늘 결국 사진상 나오기는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이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겠고요. 김정은이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이유는 지금 함경북도에 현지 시찰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겠고 육박조 엉켜 있고 하나 좀 헷갈리는 게 15일 날 북한이 무수단을 발사할 때 현장에 김정은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은 조금 현재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정보기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설주도 안 보이네요. 한 6개월 된 거죠. TV에서 나오질 않고 사진도 공개가 잘 안 되죠. 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2, 3개월에 한 번씩 항상 김정은하고 같이 이제 나와가지고 중요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지난 올해 3월에 나온 이후에는 지금 6개월째 전체 공개석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 바로 잡습니다. 성격의 기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사람 석청됐다고 중앙일보 보도한 걸 저희가 좀 인용했었는데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외무성 부상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외무부 차관이 되겠죠. 바로 궁석웅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숙청된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북한 외교 공무원들이 이제 다 탈북을 하면서 이제 귀순을 하면서 숙청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축구 경기를 이제 관전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명예 손님 신분으로 봤다. 즉 명예 신분 손님으로 관전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한 것이지 뭐 이제 불명예스럽게 숙청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은퇴는 한 것 같습니다. 전 외무성 부상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 담당자이기 때문에 태영호 영국 주재 정무공사의 한국 망명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가 보였습니다만 우리의 정보 판단이 좀 틀렸던 것 같군요. 일단 명예 손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정년 퇴직한 것 같다는 해석입니다만 혹시 우리의 판단을 좀 뒤엎으려고 약간 가짜 정보도 흘리고 뭐 이렇게 좀 하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보야 많이 흘리죠. 그리고 네. 또 우리도 거꾸로 언론에 흘렸고 우리 쪽에서 저쪽을 떠보게도 하는 거니까 정보가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안보 상황 계속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늘 당과 정부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좀 빨리 내겠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국방장관이 내놓은 얘기부터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 방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도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 불가능성 등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서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정태 국장, 이게 앞당긴다는 게 언제쯤 할 걸 언제까지 당긴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하고 네. 핵을 운반하는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202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먼저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첫 네. 번째는 킬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만약에 사전 징후,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리고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드디어 직접 쐈다 하면은 네.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막아내야 통해서 되는 거죠. 뭐 사드라든지 아니면 뭐 패트리어트 2, 3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2020년대 중반에서 한 2, 3년 앞당겨 가지고 2020년대 초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한가운데 하나는 또 네.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것도 네. 지금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막겠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원 편집위원. 이렇게 킬체인 같은 거 한다 그랬는데, 전 계속 궁금한 것이, 얼마 전에 왜 무수단 미사일 발사했는데 저희가 감지하지 못했잖아요. 미국의 발표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됐는데, 쐈는데 실패한 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선제 공격하는 걸 징을 짚고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잘못 알고 있고 국민을 속인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방 공격입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15일 날 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참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 등등이 미사일 올라온 걸 잡았느냐 이렇게 설명은 안 하는데 네. 느낌상으로는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뭔가 하면은 우리 지구가 둥글을 하니까 저쪽에서 어느 정도 고도 올라올 때까지 못 잡죠, 우리는. 네. 그런데 미국의 위성은 지구의 한 위치에 떠 있으니까 네. 태양을 보고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잡았고 우리는 못 잡았는데 그 다음에 왜 시간이 네. 걸렸냐 그랬더니 저것이 노동인지 스쿼드인지 무수단인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다른 네. 자료를 넣어서 판단하라고 하루가 걸렸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터져서 몰랐다는 건데 이런 네.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네. 킬체인을 할 수 있다고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선제 타격은 불능이죠. 네. 일단 2025년에 하기로 한 거 2020년대 초반까지 결국 돈 더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올 예산 국회 시작될 때인데 당장 내년부터 예산 책정하고 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여야 합의해야 될 일, 우리 뭐 복지다, 교육이다, 돈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걸 좀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제가 네.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1994년에 불바다 얘기를 하고 22년을 달려오는 동안 네.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의 방산으로서 무기를 만들었던 거는 장갑차하고 전차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북한은 20몇 년 동안 핵무기를 하겠다고 선언해서 우리 했는데 우리 대응은 우리 스스로 한 거는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해서 네.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킬체인하고 KAMD가 나오고요. KMPR은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는 그 조금 더 진보적인 정부 시절에 네. 대응이 없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은 면피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킬체인을 할 때 제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미국형 킬체인도 북한 걸 발견해서 타격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판단했는데 네. 우리는 25분이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미국이 정보를 안 주면 때릴 수가 없는데.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했었고 이거를 KAMD 같은 경우는 국산 무기로 다 한다고 하다가 요즘 포기했어요. 이제 팩3라든지 뭐 이런 걸 사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KMPR이나 KAMD나 킬체인이나 대부분이 외국산 무기를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의 핵 대비 능력은 잘못됐었고 지금 와서 다급해갖고 급히
급히 외국 걸 들어와서 하는 모양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주 국방한다는 건 이제는 혼자 모든 걸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의 자산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바로 로널드 레이건 호입니다. 핵 항공모함인데요. 자, 지난 금요일 날 공개한 모습입니다만 어떠십니까? 저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 존재를 활용하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한 걸로 보십니까? 네, 저는 로널드 레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거 자체가 원래 미 7함대에 있는 요코스카에 있는 원래 거기에 있어야 하는 함정인데 여러 가지 정비 때문에 미국 본토에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김에 한번 인빈셔블 스피릿 훈련을 한 거고요. 네. 저기에 타고 있는 전투기 FA-18 슈퍼 호넷이 한 80여 대인데 저것은 우리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 F-15K보다는 약간 떨어지고요. 우리는 한 60대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전력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마어마한 전력은 아닙니다. 저런 배들이 한 10척이 온다 그러면 한 10개 비행다니까 세겠지만은 어쨌든 저런 배가 와서 온 김에 돌아오는 김에 한번 한반도 수역 남해에서 한번 작전을 한미가 같이 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영국 공군이 들어와서 훈련을 했죠. 영국 공군이 들어온 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자, 영국까지 합쳐진 이제 한미, 영 이 합동 작전을 했는데 보통 저렇게 항공모함 할 때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김이 뜨겁게 계속 그 갑판 위에 있는 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비행기를 띄워주는 장치라면서 저희가 저 컴퓨터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저 안에 증기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고압으로 팍 쏴주는 건데요. 저기 항공모함의 길이가 한 314m 될 겁니다. 길이가. 근데 그걸 전체를 다 이륙해서 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반 안 될 겁니다. 반 안 되는 거리에서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비행기가 달리고 뜨게 되면 바로 바다에 추락합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엔진 브레이크를 꽉 잡은 상태에서 엔진을 풀파워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저것이 확 사출기가 밀어지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풀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뜨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사출기라고 하는데 현재 저거를 만드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왜 러시아나 중국제 항공모함이 끝이 이렇게 시계점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양이고 저거는 지금 미국만 갖고 있고 프랑스는 수입해서 자기네 득오를 하며 저렇게 설치를 했고요. 영국이나 그다음에 중국도 갖고 있는 라오냥함 다 이런 것들은 스키점부터 형식입니다. 자, 이번엔 착륙할 때, 뭐 이건 늘 흔히 봤던 거예요. 쇠줄로 탁 잡잖아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비행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뒤에 꽁무니에서 후크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렇죠. 고리가 내려오고 저 갑판에는 줄이 4줄이 쇠줄이 걸려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되는데 보통 세 번째 줄에 많이 걸리거든요. 저 줄에 딱 걸리면은 일시적으로 쇠줄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 쓰는 건 아닌데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조종사들은 여기 화이바 쓰고 있죠. 거기에 무전기 다 달려서 굉장히 무거운 화이바인데 목이 앞으로 확 꺾여집니다. 목이 약한 조종사는 목 부러질 수도 있고요. 저는 저 한번 항공모함 타봤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타는 좌석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의자에 대고 확 쓴다 그러면 의자에 머리가 파묻히는 그런 구도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공개했거든요. 저렇게 뭐 미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카메라 기자들이 구석구석 찍는 건 좀 반대했다 그래요. 다 정보가 공개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 정도까지는 노출해도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저건 뭐 내셔널 지역 봐도 나오는 거니까 조금 전시 상황 비슷한 거니까 좀 통제를 했겠죠. 자, 부산항에 들어온 로널드 레이건 호인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그 물 피해를 많이 입었던 부산인데 저렇게 한 척이 들어오면 그렇게 변화가 큰 겁니까? 효과가 크다 그러네요. 예,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들어온 그 장병의 숫자가 무려 5,500명이고요. 이 5,500명의 장병이 5박 6일 동안 부산에 머무르기 때문에 쓰고 가는 돈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0억 원 정도를 쓰고 갈 것이다. 라고 이제 그 해군 작전 사령부가 예측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은행도 이제 그 이동 점포 차량을 준비해서 이제 그 장병들이 이제 환전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무려 환전에 대비해서 이제 그 비축해 놓은 준비해 놓은 그런 그 원화가 무려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